번째, 달러의 시작, 미국의 시작. 달러는 미국의 건국과 함께 등장해 국가 정체성과 경제 발전을 상징했다. 식민지 시대의 불안정한 통화에서 벗어나 통일된 달러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비로소 독자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달러 체계가 드디어 만들어지다. 세계 기축 통화, 월드스키 커런시란 발행국의 국경 안팎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거나 다른 통화로 교환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글로벌 통화, 글로벌 커런시라고도 부른다. 고대 문명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했고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소실되었으며 경제 체계의 기원은 문자 기록 이전에 존재했기에 화폐 발명의 진정한 기원을 추적하기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세계라는 의미를 향해 항해법 발달 이후로, 즉 각 지역을 넘어선 교역이 시작된 시점으로 정의한다면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중세 이후 근대의 국제거래의 결제 화폐로 가장 널리 쓰인 것은 은이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화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장부상의 채권 채무를 기록하는 회계화폐, Money of Account. 둘째는 실제 가치를 지니며 상품과 서비스 교환에 쓰인 실물화폐, Commodity Money. 인류 문명사 기록에 따르면 점토, 가죽, 종이, 대나무, 금속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특히 금속 사용은 물물 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뜻했다. 로마의 청동 화폐는 초기에는 무게가 측정되지 않는 청동 덩어리가 도구 제작용으로 쓰이다가 뒤에 무게를 측정한 청동 주기로 바뀌며 교환의 편의성과 공정성이 개선되었다. 이후에는 동전용으로 주조한 가벼운 청동이 등장해 화폐로 정착되었다. 고대 스파르타는 애국무역을 억제하기 위해 철로 된 동전을 발행했고 17세기 초 스웨덴은 기금속 부족으로 50cm가 넘는 구리판 화폐인 플레이트 머니를 사용했다. 13세기 유럽에서는 금화가 재도입되고 십자군 전쟁 중 프리드리 2세가 금화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 14세기에는 은화에서 금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비는 1328년에 금화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금은 청동 같은 금속 화폐는 중세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금속 화폐는 대제적 가치를 지녔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금속을 깎아내는 클리핑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금은 동이 함께 사용되며 금속 간 환율이 수급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1670년부터 1680년대 영국에서는 금화 가치가 오르면서 은화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아시아 상인들이 금을 선호하지 않아 오히려 아시아에서 금이 빠져나가고 유럽에서는 은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벌어졌다. 아이작 뉴턴 역시 이를 우려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화폐 체계의 안정은 국가은행이 일정 비율로 은을 금으로 환전해줄 때 가능했다. 그러나 제도 정착은 순탄치 않았다. 1730년 대영란은행은 대규모 금 환전 요구로 위기에 빠졌고 런던 상인들의 보증 덕분에 가까스로 극복했다. 한편 동전은 무게 단위에서 가치 단위로 변모했다. 즉 상품으로의 가치와 화폐로서의 가치가 구분되었고 이 차이를 시뇨리지라고 부른다. 예컨대 미국 1달러 화폐의 원가는 발행 비용에 불과하므로 실제 액면가와 원가 차이가 발행 차익이다. 미국 달러는 1613년 연방준비제도법으로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뒤 그 이듬해인 1914년에 처음 발행되었다. 약 30년 뒤에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공식 지위를 얻게 된다. 미국 달러와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1690년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가 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지폐가 미국 최초의 종이화폐였다. 1776년에는 최초의 2달러 지폐가 도입되었고 1785년에는 스페인 아메리카 페소 기호를 참고해 달러 기호가 채택되었다.
최초의 달러 지폐는 1914년 연방준비제도 법 제정 후에 발행되었다. 1863년에는 통화감독국과 국가통화국이 설립되어 지폐를 관리했고 1869년부터는 조폐국이 인쇄를 전담했다. 이는 민간 인쇄 체계를 대체한 것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1893년부터 법정 통화를 발행해왔으며 연방준비제도 설립보다 앞선 조치였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은 개별 은행 발행 지폐에 의존한 불안정한 통화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이미 영국을 초월했지만 세계 상거래는 여전히 파운드화 중심이었다. 당시 주요 선진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자국 통화를 금에 연동시켰다. 그러나 1913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나라가 군사비 조달을 위해 근본위제를 중단하고 지폐를 대량 발행했다.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영국은 파운드 지위를 지키며 근본위제를 고수했으나 전쟁 3년 차에는 사상 처음으로 예채를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졌다. 더 이상 금을 담보로 화폐 발행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 시기에 미국은 달러 표시 국채를 원하는 국가들의 대출국으로 부상했다. 1931년 결국 영국은 근본위제를 공식 포기했고 이는 파운드 기반 국제금융 질서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달러화가 파운드를 대체해 주요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브렌턴 우주협정이 체결된 배경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미 미국은 연합국의 무기 및 물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면서 근본위제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44년 44개 연합국 대표단은 뉴햄프셔주의 브렌턴 우주에 모여 어느 한 국가에 불리하지 않는 이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통화들이 더 이상 금에 연동되지 않고 미국 달러에 고정되도록 결정되었다. 브렌턴 우주 협정은 각국 중앙은행의 권한을 정립했고 통화 간 고정 환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애국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일정하게 고정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과도하게 약세나 강세를 보일 경우 자국 통화를 사고 팔아 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미국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기에 이러한 체제가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금 대신 미국 달러를 이완 보유액으로 축적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요청하면 달러를 금으로 언제든지 태환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보관하는 수단으로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은 과도한 지폐 발행을 했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급락하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마침내 여러 국가가 달러를 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연동을 해제했다. 이후 이완 시장은 변동 환율제로 이행되었다. 디달러라이제이션 이것은 미국 달러가 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과정을 뜻한다. 많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시도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도 미국 달러는 여전히 가장 널리 보유된 기축통화였다. 기축통화의 지위는 미국 경제 규모와 경쟁력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의 지배력에 기반한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기준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완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미국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 금과 미 달러와의 등장 근본위제는 1930년대 종말을 맞았다. 화폐 단위와 금의 1:1 교환이 무너진 것이다. 세계 대공황은 애초 미국과 유럽 간 관세 전쟁에서 비롯되었고 이어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시장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이 금 가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체제가 약화되었고 영국과 다른 국가들 역시 근본위제를 포기했다.
이후 국제통화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파급 효과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전쟁 배상금을 짊어진 독일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초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에서 나치당과 히틀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는 미국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서 각국 금 보유국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렌턴 우주에서 44개 연합국 739명의 대표가 모여 새로운 고정환율 제도를 출범시켰다. 달러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킨 것이다. 이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전신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창설되었다. 브렌턴 우주협정은 1930년대 이후에 각국이 겪었던 통화가치 불안정, 평가 절하 경쟁, 무역 제한 등을 시정해 국제무역 확대, 고용 증대, 이완 안정,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 지혜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명분으로 막대한 재정을 군사비에 투입했고 달러 가치는 점차 약화되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하며 브레턴 우주 체제를 종식시켰다. 달러는 명목 화폐로 전환되었고 곧 파운드 스털링을 비롯한 주요 통화들도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되었다. 브레턴 우주체제의 공식적 종류는 1976년 자메이카 협정에서 확정되었다. 환율 시대의 개막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채 다른 나라 통화가 자율적으로 변동하는 시대를 뜻한다. 이후 세계 경제는 1, 2차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의 대폭 절상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돈은 여전히 변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의 거래는 물리적 화폐 대신 전자화폐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디지털 현금이 주요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서 완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화폐의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개껍질, 청동, 은, 금처럼 오랜 역사 속 문명의 진화와 합의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화폐로서 의미를 갖는다. 암호화폐 역시 아직은 소수에 의해 발행 보유되는 한정적 시장에 머물고 있다. 자산적 성격은 있으나 화폐로서의 성격은 아직도 부족하다. 미래 디지털 화폐가 진화하더라도 금은 같은 담보 자산이나 미국 재무부 채권처럼 국가적 신뢰 기반이 뒷받침되어야만 기축 통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암호화폐는 단순히 자산의 역할에 머물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어느 시점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00년 이내에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본격 통용된다 하더라도 달러에 연동되거나 달러가 미국 국채 금은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경제 규모, 제도, 금융시장 신뢰라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밀도의 경제에 의해서 작동한다. 현재 중국이 이 모든 요소를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도전은 단기적으로 달러의 내성을 강화하며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세계적 신뢰가 무너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합의에 새로운 기축통화를 실험적으로 도입할 경우 달러의 지위는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